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 주관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대구 경북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항과 철도역 등 광역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외래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함께 선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와 경북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2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을 투입해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안동, 경주, 포항을 잇는 관광교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 수요 응답형 DRT를 도입하고 관광교통 통합 예약 결제 플랫폼과 관광패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국제공항과 안동을 잇는 직행 노선이 새로 마련돼 환승 부담이 줄고 관광객 이동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도가 문경시를 찾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문경 쌍용계곡 물놀이 관리지역과 지난해 다슬기 채취 중 익수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지역 예찰과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농안면 화산 1, 2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상황을 살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내수면 안전지킴이 422명을 배치하고 다슬기 채취 지역 등 사고 우려 지역에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야외 작업자 예찰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을 지원받는 84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폐합 이후 교육 환경에 대해 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4.17점, 학부모는 3.95점 등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관계와 종합 만족도에서, 학부모는 지원시설과 자녀의 교육 관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합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67.7%, 학부모 64.9%로 다른 항목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의견에서는 통학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 조정, 통학 안전 확보 등 통학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체험활동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설 개선을 마친 단호 샌드파크가 16일부터 일부 개장합니다. 안동시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족구장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농구장을 미니 파크 골프장과 잔디 광장으로 바꾸고 캠핑 데크도 대형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캠핑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잔디 광장 등 주요 시설을 먼저 개방합니다. 재개장에 앞서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는데 단호 샌드파크 누리집을 통해 예약 시스템을 개방하고 7월 16일부터는 8월 2형분까지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 2형분부터는 매월 말 오후 9시에 예약 시스템이 개방됩니다. 안동시는 예약 시스템 운영과 시설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남은 시설 개선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해 휴양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경북에서는 지난 12일 첫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태울 듯 내려쬐는 햇볕. 잠시만 걸어도 얼굴이 땀으로 덮입니다. 낮 시간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11일 대구 최고 기온은 37.3도, 경주 37.4도를 보였고 강원 강릉은 12일 36.2도, 경북 포항은 13일 36.7도 등 찜통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산에서는 지난달 새로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과 밭, 산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과 고령층의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폭염과 호우 등 위험 기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거나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개의 고기압입니다. 지표에서 약 5km 안팎의 중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상층 약 10에서 15km 부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 위에 또 다른 이불을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기후변화의 여파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바다만 놓고 보더라도 올 상반기 표층 수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해안에서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해안에서 5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3배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를 비롯해 아열대성 어종 출현도 확대됐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변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17.17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도 이상,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0년보다도 0.5도 이상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산과학 조사선을 이용한 직접 조사에서도 상반기 바다 수온은 15.34도로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다 수온이 높았던 이유는 해양과 대기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올해 봄철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이 많아가지고 대기에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바닷물을 운송해주는 대만한류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았고 고수온 특보도 역대 최장인 8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고수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찾아 대구 경북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도심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결하고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잇는 핵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입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과 연계해 초광역산업단지를 연결하고 대구 경북 1시간 생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은 재정투자평가를 거쳐 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기능 경기대회 7연패에 도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호텔 금호산에서 201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회에는 도내 23개 직업계고 학생 선수 106명이 출전해 종합 우승 7연패와 학생부 9연패에 도전합니다.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6년 연속 종합 우승을,
학생부에서는 8년 연속 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61회 전국기능 경기대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전국 1,800여 명의 선수가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합니다. 예천 국민과 안동시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안전관리요원과 간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과 시설을 정기 점검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2026 주니어 ROTC 합동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창단한 학교는 구미정보고와 영천고, 경북모빌리티고로 모두 117명의 학생이 주니어 ROTC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학생자치와 공동체 활동, 나라사랑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 리더십을 기르게 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주니어 ROTC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총 15개 학교 36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남 지역 매장들도 잇따라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경남 마산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일부 임대 매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건물은 점막간만 감돌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분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손님이 많이 없어졌죠.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업을 이어오던 창원점과 거제점마저 운영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마트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홈플러스를 많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미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온 지역사회는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제는 법원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오는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MBK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이런 먹튀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한 게 중요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경남 지역 직고용 노동자 5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농가에서 경작하고 있는 땅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험에 의존해 비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토양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렵고 번거로워 활용도가 높지 않는데요. 횡성군이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맞춤형 비료 처방기를 개발했습니다. 농가 비용 절감은 물론 정밀 농업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군 옥동리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최은희 씨.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비료를 사용해 왔지만 때로는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개발한 이른바 맞춤형 비료 처방기를 이용해봤습니다. 경작지 지번을 입력하자 해당 토양의 성분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고 주요 재배 품목인 옥수수를 선택하자 필요한 비료 종류와 적정 사용량까지 바로 제시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도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근데 지금 요 기계를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옥수수, 사료 옥수수를 하는데 그걸 선택을 했더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갑이다. 그런데 또 어떤 거가 맞다라는 거를 꼭 집어서 하니까 요것만 들고 가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 비료 처방기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데이터와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흑토랑, 그리고 농협 판매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농민들은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료 구매 현장에서 자신의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 재배 작물에 맞는 비료 종류와 사용량까지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 처방을 통해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토양 오염과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농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학 비료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제 남용이 되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농가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도 마쳤습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쓰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숫자화돼 있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외면받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 토양을 정확히 좀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료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횡성군은 7월 말 관내 농협 한 곳에 비료의 논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운영 효과를 분석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호남의 대표 여름 피서지인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지난 주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영암의 특산물을 알리고 체험하는 지역 상생형 피서지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농구 한판이 펼쳐집니다. 평일인 탓에 주말처럼 인파가 북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여유롭게 여름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풀장하는 활기가 넘칩니다. 영암 월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기찬랜드가 지난 주말 개장과 함께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맡기다 보면 찌는 듯한 무더위도 금세 달아납니다. 구역마다 풀장이 나눠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랑 어른이랑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것도 덜 일어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시원한 물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암 와가지고 노는데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기찬랜드는 천연 계곡물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즐길거리까지 더해졌습니다. 개장 첫날 민물장어 잡기 체험 행사에선 방문객들이 600여 마리의 민물장어를 맨손으로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꼈습니다. 풀장 한쪽엔 영암 농산물로 만든 고구마와 식초음료 시음의 공간도 마련됐는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암군은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체계를 도입해 피서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열 감지를 통해 이분들이 저체온증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바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고요. 많은 분들이 영암의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알고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그런 농가들과 협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에 더해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영암 기찬랜드.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